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47강 7번 땅과 산과 밭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딸을 추입니다. 딸을 추는 도우미 그림에서 한 사람이 앞장서서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딸을 추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쌓일 퇴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쌓일 듯이 모인 수많은 병사들을 나타내는 쌓일 퇴를 글자의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장수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딸을 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딸을 추는 쌓일 듯이 모인 수많은 병사들이 장수의 뒤를 따라가듯이 이를 따른다 또 좇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추종이 있고 장수를 뒤따라가는 군사들이 적군을 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추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딸을 추, 좇을 추, 쫓을 추입니다. 다음은 흉활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잘못하여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흉활흉의 짜임은 동물이나 사람이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대전과 소전에서 상형으로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빠져든 물체를 나타내는 것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함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덩이감을 결합하여 흉활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흉활흉은 동물이나 사람이 함정에 빠져들듯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을 나타내어 흉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흉사가 있고 흉한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흉악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흉악이 있고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흉한 일이 삼재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흉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흉할흉, 흉악할흉, 재앙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딸을 주는 쌓일 듯이 많이 모인 그런 병사들이 장수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에서 쌓일 퇴를 먼저 쓰고, 그 받침으로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따라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딸을 추, 좇을 추입니다. 다음은 흉활흉입니다. 먼저 흉활흉은 이렇게 삐치고 긴 오른점으로 꿰인 이 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고, 그 밑에 구덩이 감은 함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 흉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흉활흉입니다. 다음은 흉노족 흉, 북방 이민족 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청나라 사람들의 복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흉노족 흉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쌀포 안에 재앙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쌀포 안에 재앙흉을 결합하여 흉노족흉, 북방이민족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흉노족흉은 불운한 기운에 쌓여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북방에 사는 흉노족의 이름을 나타내어서 흉노족, 북방이민족, 그리고 흉흉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흉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흉노족 흉, 북방 이민족 흉, 그리고 흉흉할 흉입니다. 다음은 가슴 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의 가슴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슴 흉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몸육변에 흉흉할 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몸육이 변으로 쓰여서 육달을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흉흉할 흉을 결합하여 가슴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슴흉은 사람이 몹시 괴롭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몸 중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을 마음이 흉흉하다고 비유하여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흉이가 있고 가슴 속에 품은 이 마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흉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슴흉, 마음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흉노족 흉, 북방이민족 흉은 중국 사람들이 북방이민족을 미워하여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쌀포 안에 재앙흉을 결합해서
이 흉노족들이 불운한 기운에 쌓여서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 흉입니다. 다음은 가슴흉입니다. 가슴흉은 몸육을 나타내는 육달을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흉흉한 흉을 결합하여 우리의 가슴이 답답한 것을 흔히 흉흉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흉흉한 흉을 결합해서 가슴흉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기운기 힘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솥에 쌀을 넣고 계속하여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에 솥에서 수증기가 솟아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과 소전에서 이 기운기의 짜임은 기운기의 왼쪽 밑에 쌀미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기운기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왼쪽 아래에 쌀미를 결합하여 기운기 힘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운기는 기임은 쌀로 밥을 지을 때 나오는 수증기이며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일어나는 대자연의 기후 변화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일, 기운 또는 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기운이 있고 날이 개고 비가 오는 이 날씨라는 뜻이며, 보기로 기상이 있고 수증기처럼 된 물질의 상태가 산 기체라는 뜻이며, 보기로 공기가 있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 숨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기관이 있고 날씨의 변화를 살피듯이 남을 살펴보는 오 낌새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기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운기, 힘기, 날씨기, 기체기, 수음기, 낌새기입니다. 다음은 이를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를운의 짜임은 소전과 대전에서 이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행한 글자입니다. 또 이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 모양이 고든 선분으로 되고 변형하여 이를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를운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구름의 뜻이었으나,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입김이 피어오르며 이른다, 말한다, 또 구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운운이 있고 구름운의 고자입니다. 여기서 아이 태어날 또는 해서의 글자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이를운, 말할운, 구름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운기는 글자의 머리에 기운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자에서는 기운기입니다. 여기에 쌀로 밥을 지을 때 나오는 그 수증기라는 뜻을 결합해서 기운기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여서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를운입니다. 이를운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행하여서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말을 할 때 입김이 피어오르며 말을 한다는 뜻에서 이를운 그리고 말할 운입니다. 다음은 그늘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 언덕이 햇볕에 가려져서 그늘진 곳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늘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언덕 부변의 오른쪽 위에 이재금을 결합하고 그 밑에 이를운을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언덕부가 변으로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이재금을 결합하고 그 밑에 구름운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운을 결합하여 그늘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늘음은 산 언덕에 햇볕이 가려지거나 지금 햇볕이 구름에 가려진 곳이 그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지가 있고 그늘진 기운이 이 음기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음기가 있고 그늘처럼 날씨가 산 흐리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음산이 있고 낮과 밤이 지나가는 세월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광음이 있고 햇볕을 가려 그늘을 지듯이 몰예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음덕이 있고 남에게 안 보이게 가려서 감추는 생식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경이 있고 그늘처럼 어두운 저 세상이 저승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음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그늘음, 음기음,
흐릴음, 세월음, 몰래음, 생식기음, 저승음입니다. 다음은 비우, 비 내릴 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가로근 한 획은 하늘을 나타내고 그 밑에 덮을맥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또 그 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형자를 결합하여 이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비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비우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상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나타내어서 일, 비, 또 비 내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호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우, 비 내릴 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늘음은 산 언덕이 햇볕에 가리워져서 그늘이 지거나, 또 이제금, 지금 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곳이 모두 그늘이라는 뜻에서 그늘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우, 비 내릴 우입니다. 가로근 한 획은 하늘에서, 덮을맥은 덮고 있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에서 쭈루룩 똑똑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을 나타내어서 비우입니다. 다음은 누운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하늘에서 누운이 내리고 누운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운설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비우 밑에 비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비유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비해가 획줄임한 모양을 오른손 후 또우의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밑에 결합하여 누운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비해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풀무성할 봉입니다. 자라난 모양의 쌀이나무나 대가지를 모아서 풀무성할 봉입니다. 한데 잘 묶어 손에, 오른손 후 또우입니다. 손에 들고 쓰레기 따위를 쓸어내는 청소 도구가 일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해소가 있고, 빗자루 모양의 별 이름이 이 해성 또는 살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해성이 있습니다. 자원은 누운설은 추운 겨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땅에 내린 것을 비로 쓸어내는 것이 누운 내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대설이 있고, 누운처럼 희고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설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누운설, 누운 내릴설, 씻을설입니다. 다음은 전기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번개불이 치는 자연현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전기전의 짜임은 먼저 비유 머리 밑에 별신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비유가 글자의 위에 쓰이는 비유 머리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번개불의 뜻을 나타내는 별신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번개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전기전은 비가 내릴 때 번개불이 번쩍이고 뇌성이 울리는 것을 나타내어서 이 번개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격이 있고, 번개가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전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전기전, 번개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누운설은 비유 머리 밑에 비해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비유는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내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또우는 비해가 획줄임하여 비로 쓸어낼 수 있는 것이 누운이라는 뜻에서 누운설입니다. 다음에 전기전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번개불이 치는 것을 비유 밑에 별신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요. 그래서 번개라는 뜻인데요. 이 번개불이 치는 자연 현상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전기라는 뜻에서 전기전이 되었습니다.